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명수학 원장 이제 정창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뭐 주기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특별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한 올해 3월 달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좀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이제 건강상 이유로 좀 이제 학원을 그만두시게 돼서 선생님들을 좀 이제 더 많이 이제 더 채용을 하게 됐는데, 일단 뭐 전에 선생님들도 이제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 이제 요번에 오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스펙이 훨씬 좋으세요. 대부분 다 이제 전원대 수교과를 나오셨고 뭐 한양대, 성대, 뭐 이제 스카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도 이제 굉장히 높고, 연대가 이제 수학 교육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교과로 따지면은 일단 서울대, 고대, 그 다음에 이제 성대, 뭐 한양대 이런 수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이제 새로 이제 합류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은 이제 국립대 어쨌든 수교과로 나가신 분이고, 다 이제 고3까지도 수업이 다 가능하신 선생님들이라 중등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학년을 맡고 이제 가능하면 그 선생님들이 이제 고등까지 쭉 이제 한 번에 이제 연결해서 가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좀 새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 나이대도 되게 다들 젊으세요. 뭐 20대 중반부터 30대 한 초중반까지 이제 강사로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어떤 학원에서 어떤 거를 요구했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선생님들도 이번에 다 좀 배치를 바꿨어요. 전에 이제 좀 이제 나이가 드신 선생님들 이제 장점은 이제 아이들을 잘 다루시지만 약간 이제 틀에 박힌 게 있어서 어떤 이렇게 변화를 주고자 했을 때 이제 그런 게 좀 힘든데, 지금 새로 오신 선생님들 일단 제가 어떤 전달상을 전달을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잘 따라주고 계시고, 뭐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대형에서 워낙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었지만 선생님들을 어떤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잘 이렇게 빨리빨리 흡수된다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이제 지금 오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이제 좀 젊으시고 의욕이 있으셔서 그런지 뭔가 전달을 했을 때 이제 좀 더 차근차근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이제 가까이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명수학인데, 제가 이름 청명인데 왜 청명을 했냐면, 사실 제가 이제 청월함에서 좀 근무를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청월함의 청자를 따고 제 이름에 이제 명자를 따서 이제 청명을 했는데, 애들은 잘 몰라요. 애들은 왜 이름이 청명인데 청명을 했지? 그럼 제가 이제 전에 학원 얘기를 하기 좀 그래서 애들은 알지만 그냥 어머니들한테는 요렇게 이제 학원 이름을 지었고, 이제 학원 이름을 지었을 때부터 생각을 한 건 이제 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아까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닥터에스라고 이제 중상관에서 가장 높은 단위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뭐 이 지역에서 좀 수학 좀 한다는 많은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반이고, 그 반에서 이제 가장 높은 반에서 수업도 했었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전체 팀을 어쨌든 운영을 하는 팀장으로서 청월함이 이제 시스템에 만드는 데 크게 일조를 했다. 특히 중3 같은 경우에는 청월함이 이제 중1을 하다가 중3이 나중에 이제 생기면서 고등까지 이어졌는데, 제가 이제 거의 초창기 멤버로서 어쨌든 큰 틀을 잡는 데 이제 큰 역할을 했고, 일단 학원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저도 만드는 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거리가 좀 있으니까 셔틀을 좀 타고 다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장 하면서도 이제 좀 걱정은 됐던 게 인원이 많으니까, 뭐 저희는 이제 탑반이어서 뭐 한 반에 20명, 뭐 많으면 25명까지 들어가는데, 이제 아랫반으로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애들이 오기 때문에 15명 뭐 이렇게 반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반.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과연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상위반 같은 경우는 사실 케어만 해주면 되고,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냥 안 된 거 체크해주고 해와 뭐 남겨서 하면 되는데, 아랫반 애들은 그런 게 이제 안 될 텐데, 사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안 될 텐데 인원이 너무 많은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만들 때 제가 생각한 건 시스템은 그대로 가되 인원은 적게 하자. 그래야 이제 아이들도 좀 꼼꼼히 받을 수가 있고, 뭐 앞으로 추세도 지금 어쨌든 인원수가 이제 아이들 많이 낳는 추세가 아니고, 이제 어머니들이 그래도 한 명 한 명 좀 선택지가 없어서 이제 대형학원 가는 거지, 만약에 이제 시스템은 그대로 좋은데 선택지가 있다면 수수 쪽으로 가는
가지 않을까. 뭐 수강료도 뭐 더 비싼 것도 아니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소수정예로 뭐 6명, 많아야 6명 정도까지만 반을 이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좀 맞춤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 뭐 이제 그러니까 시간은 뭐 사실은 많은 투자가 뭐 분으로 나누면 뭐 3시간, 뭐 2시간 반 수업에 5명이면 이제 인당 30분씩 돌아가지만 대형 같은 경우에는 뭐 칠판가게 하니까 그럼 2시간 반을 우리 애를 위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다시 잘못 생각하면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아예 깡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나가고 사실 질문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아이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그냥 질문하려고 했는데 딴 애들은 다 알 것 같아서 이제 질문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뭐 저는 이제 얘기를 할 때 네가 모르면 다른 애들도 모를 거니까 하라고 하는데 이제 뭐 소심한 친구들은 또 못해요. 그러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괜히 막 이거 질문했다가 뭐 또 막 쟤는 저런 것도 모른다는 위에 반은 그런 게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저런 것도 몰라 막 이러니까 애들이 위축돼서 질문도 못하고 뭐 개별적으로 이제 나중에 뭐 남아서 질문하고 그럼 그때 질문하지 하면 이제 질문하고 괜히 뭐 애들 시간 뺏는 것 같기도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더 강점이 있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대로 이제 거기서도 일을 할 때 뭐 주택 같은 거 제가 거의 다 냈었거든요. 내신 주택, 뭐 전학년 내신 주택 제가 다 내고 해서 지금도 이제 똑같이 교재 만들고 뭐 제가 이제 팀장이긴 했지만 이 일을 제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 드리긴 했지만 교재 만드는 거 뭐 주택 만드는 이런 걸 다 해서 지금 그대로 지금 진행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신 같은 경우도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오늘 이제 와서 어제랑 이제 내신 1차를 볼 건데 아마 2학년들은 좀 놀랄 거예요. 2학년 아마 시험을 보면 이제 와서 굉장히 놀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한 10점, 20점? 요 정도 맞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청원함도 똑같이 그렇게 내거든요. 1, 2차는. 그래서 어쨌든 일부러 그렇게 내는 거니까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대형원의 시스템 제가 뭐 몸소 이제 만들었고 겪었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이제 요거는 좀 예민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대형학원에 생각보다 이렇게 막 학교가 좋고 실력 있는 선생님이 많이 없으세요.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청원함도 닥터S 정도 돼야 이제 선생님들이 뭐 스카이 선생님들이 좀 있고 뭐 중1, 중2도 사실은 이제 완전 탑반, 뭐 CS나 S반 정도 돼야 이제 서울대 출신 선생님들이 있고 그 밑에는 제가 알기로 막 그렇게 학교가 좋거나 이렇게 그런 선생님이 많이 없으세요. 그냥 어차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애들 잘 혼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억압하고 막 이런 선생님들이 더 이제 사실 약간 득세를 하고 좀 이렇게 착한 선생님들은 사실 오래 버티기 힘들어요. 애들이 이제 막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제 제가 이번에 뽑을 때 좀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뽑자 해서 이제 뽑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젊고 좀 욕심 있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지금 이제 꼼꼼하고 집요하게 이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계속 제가 회의를 통해서 매주 이제 이렇게 하고 아이들도 그걸 제가 봤거든요. 수업을 안 들어가는 반도 있지만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뭐 더 이제 남겨서 시켜라 괜찮다 이제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뭐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은 조금 다른데 이제 초등학생은 사실 어떤 수학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단계는 아니고 약간 흥미를 가지고 좀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뭐 그리고 연산연습을 많이 하는 이런 단계라면 사실 중등부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약간 운동으로 비교하면 이제 기초적인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내신 대비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오래 잘 앉아 있어야 되고 틀린 문제들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다시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거를 잘 하려면 어쨌든 이런 3단계 정도를 갖춰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이제 혼자서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다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잘 안 돼요 솔직히. 네, 뭐 집에서 이제 어머니들도 이제 중학생도 되면 시키는데 좀 한계가 있고 아이들이 이제 오픈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뭐 책도 봐도 되는데 중학생들은 이제 책 한번 잘못 봤다가 막 진짜 막 애가 뭐 난리를 치고 이런 경우가 있어. 특히 사춘기 때는 더 심하니까 뭐 보고는 싶은데 이제 보지도 못하고 애들한테 뭐라고도 못하고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학원에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들 맡기고 그래도 학원 선생님 말을 잘 들으니까 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풀이 과정을 쓰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서술형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칠 때 저희가 지금 소규모들은 더더욱 채점도 선생님이 하시기 때문에 풀이 과정이 써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게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암산으로 하거나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이 친구가 찍은 건지 아니면은 뭐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푼 건지 아니면은 정말 진짜 좋은 아이도 뭐 선생님이 생각지도 못한 이런 생각을 해서 학을 풀었거나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이제 그런 걸 이제 그 피드백 수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어디가 잘못되는지 뭐 얘가 분수 계산이 안 되는지 뭐 플러스 계산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풀이 과정이 있으면 찾아서 이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여기 다시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시작을 못하면 아 이건 개념이 부족하구나 뭐 아니면 이제 뭐 양수 조건, 음수 조건 같은 걸 잘 체크를 못하면 뭐 그런 것들을 말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좀 힘들다. 그래서 풀이 과정을 이렇게 쓰면서 좀 공부할 수 있게 지도를 해야 되고 학생 스스로도 연습을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사실 제일 어려운데 초등학생들은 저 개인적으로 좀 가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학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한두 번에서 모르면 좀 이렇게 힌트를 주거나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그거를 아이들 스스로 깨닫기에는 좀 힘들고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 역량이 좋은 친구들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생각해서 풀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사실 틀리거나 모르면 초등학생들이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깨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학생들은 이제 그게 돼야 돼요. 왜냐면 내신을 봐야 되고 내신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냥 아 몰라 별표 치고 넘어갈 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내야 되니까 실제로도 이제 문제를 풀 때 모르면 뭐 별표를 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 100까지는 못 가더라도 뭐 본인 역량이 70이면 70까지는 가고 그 다음 30 정도로 이제 선생님이 도와주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내신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틀린 문제를 이제 정리하는 것들 오답노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시험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거에 대한 오답노트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어떤 걸 잘 틀리는지 계산을 틀리는지 뭐 아니면은 뭐 아니면 내용을 못하는지 뭐 이런 걸 약점을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제 오답을 좀 줄여 나가는 그런 이제 단계가 필요하다. 근데 오답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혼자 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어떤 뭐 강제성이 없으면 아이들이 오답노트까지 혼자 풀고 고치고 하는 거는 중등 저학년들이 힘들고 그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습관들을 잡은 다음에 뭐 고등학교 가서 뭐 혼자 공부할 때 또는 방학 때 뭐 다른 과목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중등 저학년들은 많이 힘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시켜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풀이 과정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다 맞고 빨리 넘어가면 좋지만 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짝대기 하나인 게 있고 이렇게 두 개인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보통 이제 파란색 동그란 이렇게 된 거면 한 번에 맞은 거고 이거 선생님들이 다 이제 대체점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하나 있는 거 한 번 틀리고 이제 두 번째 맞은 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한 번 틀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틀린 거죠. 고쳤는데 또 틀리고 이건 좀 많이 틀렸네. 두 번 틀리고 세 번, 네 번째 맞은. 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심하게 틀리면 알려주긴 하세요. 이거를 막 이런 한 문제 가지고 뭐 1시간씩 붙잡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못하면 힌트를 주시곤 하는데 기본적인 계산 같은 건 아마 끝까지 안 해봐. 그래서 요거는 아마 시작을 했는데 친구가 이제 계산을 계속 틀려서 아마 틀렸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마 힌트는 그래도 좀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희는 교재 정리나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여기는 좀 어려운가 봐요. 이렇게 많이 틀려서 얘네는 아직 재채점이 안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고칠 수 있게.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고치고 만약에 수업이 완료가 됐는데도 못 고치면 이제 여기가 자습실이거든요. 그래서 자습실에 와서 고치는데 이제 저희가 조교사들이 항상 계세요. 네. 뭐 대형도 조교사들이 계시는데 거기는 자습실 들어가면 50명 앉아있거든요. 그럼 이제 들어가면 책이 막 채점책이 이만큼 쌓여있어요. 그럼 이제 한 명이서 그걸 교재를 하는 건데 공부하는 시간은 30분이고 이제 교재 채점 기다리는 시간은 1시간 이런 때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좀 비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어쨌든 인원을 좀 적게 넣어서 조교 선생님이 어쨌든 채점을 해주실 수 있게 물론 담임 선생님도 하시는데 여기 남아서 이제 조교 선생님도 좀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는 이제 오답노트 저희 시험을 보면 이제 이렇게 오답노트를 시키거든요. 시험 본거에 대해서 이 친구도 이제 이렇게 틀려서 이제 오답노트를 이제 이렇게 글씨를 써서 이제 하는. 이건 뭐 특별하게 잘한 걸 뽑은 건 아닌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목표는 일단 알 때까지 계속 설명을 잘 해주는 걸로. 네. 그러니까 사실 뭐 3-4번까지 하다 보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날 때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몰라서 온 거니까
최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자. 뭐 모르니까 질문했겠죠.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할 때까지 뭐 강압적으로 시킬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인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소규모이기 때문에 좀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잘 다독여서 하는 방향으로 이게 혼내서 시키는 거는 사실 저도 젊었을 때 많이 해봤는데 오히려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뭐 혼내고 뭐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이제 또 오래 가면 좋은데 그때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아이가 할 수 있게 시간을 마련해주고 계속해서 이제 의욕을 이제 북돋워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재 같은 거는 이제 남겨서 뭐 아니면 이제 빨리 부르거나 보충을 통해서 교재가 끝날 때까지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라인업은 일단 저희가 기본반은 그냥 보통 자기 학년이 자기 학년 걸 할 때 이제 기본반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를 많이 쓰고요. 처음 배우는 친구들, 근데 이제 한번 배웠던 친구들 중에서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정도의 수준을 했다 그러면 뭐 쌤, 라이트 쌤, 뭐 개념 걸인데 저희가 이제 기본반은 보통 자기 학년 걸 나가고 이제 기본반보다 뭐 한 단계라도 위인 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등급 아니다 보니까 자기 학년 걸 하는 친구도 있고 한 단계 위인 친구도 있는데 이제 한 단계 위인 친구들은 뭐 기존에 썼던 교재 쓰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예시를 든 거고 뭐 원하는 교재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애는 지금 요 교재 다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하면 좋겠다 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화 같은 경우에는 뭐 얘는 보통 내신 때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중등 심화는 어차피 내신 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선행을 나가고 자기 학년 심화는 자기 학년 때 하게 그렇게 좀 짜져 있고 뭐 고등과정 같은 경우에도 뭐 정석을 쓸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개념원리 RPM을 정도 쓸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풍산자는 좀 너무 쉬운 것 같고 제가 풍산자는 좀 너무 쉬운 것 같고 개념원리나 RPM 정도가 그래도 좀 아이들이 공부하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나. 풍산자로 고등과정을 해야 될 정도면 사실 중등과정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개념원리 RPM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뭐 심화과정, 센, 일품, 블랙라벨, 뭐 고쟁이 뭐 이런 교재들까지 원하면 이제 다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단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런 이제 보충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토요일 11시부터 1시에 보충을 하도록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일에도 하지만 평일에도 뭐 일찍 불러서 할 때도 있고 좀 남겨서 할 때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토요일 11시에서 1시까지는 보충 시간이고 지금 오늘은 학력평가라서 이제 선생님들이 쉬는 날이라 지금 보충을 하는 친구들이 없고 일단 주태는 이제 그 전주에 본 거를 80점이 안 넘으면 그 주말에 와서 이제 제시를 보는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조교 선생님 계시고 하니까 이제 통계도 잘 되고 채점도 다 조교 선생님 해주시고 뭐 질문까지 오답까지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결석 보충은 이제 결석 때는 무조건 이제 선생님 따로 시간에서 보충을 해주시는데 뭐 만약에 너무 여행을 오래 가거나 뭐 이런 게 사실은 약간 뭐 소형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형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해외여행을 막 2주를 가면 이제 2주 동안 진도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반을 그냥 무조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퇴원했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시간대를 옮기거나 월수금에 화목토를 옮기고 싶었는데 화목토에 반이 없으면 또 못 옮기는 거고 뭐 그런 어쨌든 약간의 이제 대형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뭐 고학년이면 상관이 없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변동도 많고 뭐 영어학원이 변할 수도 있고 뭐 수학학원이 시간이 좀 아이가 스케줄이 바뀌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좀 이렇게 맞춰서 좀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유동성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시스템 내에서 어쨌든 어머니들의 어떤 편의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이제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은 뭐 1학년들은 일단 중간기말은 없는데 신앙중이 이제 기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근처 학교들은 이제 1학기 시험은 없고 이제 2학기 때부터 시험을 보는데 이제 그럼 얘네들 내신 대비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사실 중등은 뭐 선행도 중요하지만 내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고등 내신까지 연계가 되는 거라서 이제 2학 3학년들은 이제 동북한사하는 시험을 2번을 보고
보성이랑 오류는 이제 기말만 봅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기말만 보는데 여기는 이제 동북하고 한산은 지금 중간 기말을 다 보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저희 내신 대비 시스템은 뭐 청원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일단 내신 대비 교재는 이제 그 저희가 30회를 만듭니다. 30회. 그러니까 송파, 그다음 강동, 대치 이렇게 이제 세 군데 학교에서 실제 시험 문제를 이제 그 편집을 해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전달을 할 때 학교 시험이 45분이니까 하나 풀 때 40분 시간을 재고 풀어라. 그렇게 이제 연습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보통 숙제가 3회가 나가니까 2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이게 풀다 보면은 어떤 흐름이 있고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아이들도 느껴 이거 되게 많이 나오네.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실제 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나올 확률이 높고 시간을 재서 풀다 보니까 뭐 그 연습을 안 시키면 이제 2학년부터 괜찮은데 1학년들은 제일 문제인 게 이제 시험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숙제하듯이 그냥 푸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1번부터 풀어서 종 치면 그냥 내거든요. 그럼 이제 실제 시험에서도 끝까지 못 풀어서 막 그러니까 시간 배분이 안 되는 거 못 푸는 친구도 있고 뭐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지금은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니까 보성이나 동국 같은 데는 이제 서술형이 워낙 높아서 또 동국은 50%고 보성도 거의 뭐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서술형을 한 문제 틀려버리면 거의 객관식 뭐 한 5개 정도 틀린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는 서술형부터 풀어라 이런 것도 얘기해 주는데 어쨌든 시간 배분이 제일 중요하고 딱 40분이면 40분, 30분이면 30분 재서 풀도록 이제 연습을 시키고 있고 집에서라도 그 다음에 이제 내신중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일 핵심이에요. 핵심 내신중한테 이 정말 고통스러운 이제 과정이고 아이들이 이제 이걸 이겨내면 추후에 이제 성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1학년은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기말 때는 하거든요. 그래서 2학년들은 1학년, 2학년 이제 서술형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 시키거든요. 토요일 날 11시에 와서 1시간 정도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제 써보는 연습들을 시키고 이제 답지를 주고 거기서 이제 스스로 이제 찾게 내가 너무 많이 썼구나. 그러니까 이제 서술형 쓸 때 가장 큰 문제 두 부류가 뭐냐면 너무 과한 친구들. 그러니까 수식이랑 그 다음에 기호로 써야 되는데 이제 글을 엄청 쓰는 친구, 소설을 쓰는 친구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활용문제 예를 들어서 뭐 2점짜리 문제를 뭐 맞은 개수 x, 뭐 3점짜리 맞은 개수를 y개, 그럼 뭐 x 더하기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3점짜리는 뭐 3개를 맞았으므로 3 곱하기 x이고 뭐 2점짜리는 5개를 맞았으면 5 곱하기 y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식을 만들면 2x 더하기 y는 뭐 10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을 엄청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이제 덜어주고 이건 안 써도 돼 하면서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그 다음 이제 안 쓰는 친구들이 있어. 이거 어차피 알잖아. 그냥 첫째 줄에 2x 더하기 뭐 3y는 10. 이거 얘가 x고 얘가 y니까 2, 3 곱한 건데 또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미지수 잡는 거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서술형이 좀 약한 친구들은 어쨌든 그런 연습들을 하면서 이제 서술형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때는 이제 당연히 내신 이제 클리닉이라서 일요일날 이제 친구들이 와서 보통 3번, 많으면 4번 정도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일단 기본이 재시험을 끝내야 돼요. 재시험, 제재시험을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정리가 안 된 것들이 교재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심하게 하는 친구들은 뭐 토요일 11시에 와서 뭐 토요일 10시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일요일날 12시에 와서 10시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뭐 토요일을 그렇게 다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좀 줄이려고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좀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중용을 미를 지켜야 돼서 그렇게는 아니고 그래도 토요일 날 와서 뭐 제시를 보고 일요일 날 제시를 보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 좀 전달을 하고 있고 뭐 여기가 이제 자습실이고 해서 이제 또 다른 강좌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와서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뿐만 아니라 뭐 국어, 과학도 여기 나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여기 자체가 지금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은 막 PC방 자체가 엄청 많은데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 게 없어요. 다행히 그 9호선 그쪽에도 뭐 아이들이 어쨌든 공부에 방해받을 만한 게 없어서 그냥 와서 공부하고 그냥 집에 갈 수 있게 뭐 그렇게 할 수 자습할 때도 저거 이제 출석 카드 찍을 수 있으니까 언제 와서 언제 나가는지 체크가 가능하고 직전 보충 이제 전날 와서
보통 이제 3개년 기출을 풀립니다. 3개년 기출을 풀려서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성취도가 되는지. 그래서 잘하면 일찍 가고 이제 이거 하다 보면 이제 늦게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그러면 이제 잘 못하고 있는 거고 아이가 뭐 1시간 만에 갔어. 그럼 얘는 이제 준비가 잘 돼 있구나. 뭐 한 4시간, 5시간이 지났는데 안 와. 그러면 아이가 좀 많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 만약에 다른 과목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면 연락을 주시면 이제 보내드립니다. 거기서 또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시킬 때는 다른 과목은 다 했다는 전제를 시키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이제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주시면 이제 그럼 이제 보내드리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공부가 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내신 교재는 일단 기본반 친구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센을 무조건 해야 돼서 센을 안 했던 친구들은 이제 센을 최대한 시키고. 이제 그 이상 친구들은 이제 일품이나 블랙라벨을 시킵니다. 일품 블랙라벨을 다 시키는 반도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 정도까지 역량이 되는 친구는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품만 시키거나 블랙라벨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기출 30회, 요게 이제 저희 내신 교재고, 그 다음에 파이널은 학교별 기출이랑 학교 프린트, 오류는 이제 학교 프린트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학교 프린트에서 이제 많이 내는 편이고,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가져와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뭐 특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이제 체크를 시키거나 교과서를 잘 풀었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내신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데는 이제 1차랑 2차는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네,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고, 그냥 애들한테 이제 장난으로 뭐 통과하면 뭐 시그널을 사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간 때 제가 약간 애들을 너무 과소평가해가지고 얘네 이거 풀 수 있을까 냈다가 생각보다 애들 잘 봐서 이번에는 좀 신경 써서 냈습니다. 그래서 점수대가 좀 1, 2차는 안 나온다. 그냥 안 나오는구나 하시면 되고, 이제 어떤 문제를 내냐면 이 근처 학교가 이제 한 60, 70개 되고 대치까지, 그러니까 경기 뭐 하남까지 다 뭐 위례까지 합치면 7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만 뽑습니다.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문제 중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만 뽑아요. 문제들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뭐 25문제 배치를 하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이제 연습을 시키는 편이고, 2차까지는 단원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은 1주차 때 연방, 뭐 2주차 때 함수 이렇게 보는 거고, 3학년들은 뭐 1주차 때 2차 방정식, 2주차 때는 그러면 뭐 2차 함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출 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2번을 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은 이제 사실 필러 문제까지도 이제 점수가 확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3, 4차,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뭐 한두 개니까 대부분은 어쨌든 기본적인 문제를 잘 풀어야 돼서 3, 4차 때는 이제 학교별 시험 범위로 학교 시험 난이도에 맞게 되면서 요 점수를 보면 대충 이제 알 수가 있고, 뭐 한 4차 때도 점수가 이제 좀 안 나오면 그 친구는 이제 직보 때 좀 많이 해야 되고 아직 공부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3, 4차 주태 점수랑 학교 시험 난이도랑 좀 비슷합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저희 시험이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내서 3, 4차 때 점수는 조금 좀 부족하면 부족하구나 라는 걸 좀 아셔야 되고, 1, 2차 때는 그냥 점수에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제시 점수는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내신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시를 시험 문제를 다시 다 풀어줍니다. 1차나 2차 시험 문제는 애들한테 이제 질문을 받아 다 풀어주고, 그거를 이제 리플레이를 시킵니다. 리플레이는 뭐냐면 이제 모든 문제를 주관식으로 다 바꿉니다. 이 문제 객관식 문제를 다 주관식으로 바꿔서 아이들 실제로 다시 이제 풀어보게 하고, 제시험은 이제 본시랑 유형은 똑같습니다. 번호 배치도 똑같은데 이제 숫자만 다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이 뭐 뒤집혔거나 이 정도라서 본시랑 리플레이를 온전히 잘 고쳤으면 제시험에는 80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으면 이제 본시나 이제 리플레이 같은 게 아직 잘 안 고쳐질 수 있는 거고, 아직 아이가 이제 이해도가 이제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가 이제 못 따라가는 상황이고, 제시도 통과를 못하면 이제 제제시까지 봐야 됩니다. 제제시까지 봐서 보통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보거나 뭐 일요일날 시간이 안 되면 둘 다 보고 가야 되고, 얘네들은 이제 리플레이가 아니라 이제 제시험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 리플레이는 본시 리플레이고 이거 하고 제시험을 보는 거, 여기는 제시험 통과를 못하면 오답노트를 하고 이제 반복을 시키는데, 이게 원래는 제제제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는 그게 힘들어서 제재시까지 일단 보고 안 되면 다른 유형을 봅니다. 다른 유형. 아니면 프린트를 줘서 이제 공부를 시키거나. 그래서 같은 유형을 보는데 여기까지고 그 다음 시험부터는 이제 유형이 좀 달라지고 이제 난이도가 좀 내려갑니다. 아이들이 이것만 가지고 막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왜냐면 한 주에서 안 끝내면 다음 주에 또 밀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제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얘네는 이제 반 구성이긴 하고 시간대는 이제 중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타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 애들은 전체적으로 다 월수금이든 화목토이든 앞타임. 그래서 저희는 2시간 반 수업에 1시간 반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주간 테스트가 수업 끝나고 1시간씩 있고, 네, 그 전주에 배운 거를 다음 주에 보는데 보통 이제 선행 문제와 내신 문제가 이제 혼합돼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신은 안 하고 있더라도 내신은 어쨌든 중요하니까 시험이 이제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1시간을 보고 있고, 반면은 나눠놓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눠져 있다. 근데 보통 이제 반이 어쨌든 요 친구들이 한 반, 요 친구들은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 합니다. 요일별로도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1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중2는 지금 뭐 S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진도가 빠른 친구들, 대수하는 친구도 있고, 이 친구들은 이제 앞반에서 이제 저랑 같이 하고 있는 거고, A반, B반 친구들은 이제 뒷반에 있습니다. 뒷반에. 그러니까 월수금반이 있고, 그다음 화목토반이 있는데, 지금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목토 앞반도 있습니다. 화목토 앞반도. 여기 지금 적혀있진 않은데 화목토 앞반도 있습니다. 2학년은 그러니까 월수금에는 지금 뒷반이고 화목토는 앞반, 그리고 월수금 앞반은 이제 고등과정 하는 친구들, 네, 진도가 빠른 친구들 여기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학년들은 네, 앞 타임에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뭐 미적분하는 친구도 있고, 네, 그래서 진도가 빠른 친구들이 보통 여기 있고, 이제 3학년 걸 하거나 뭐 3학년 2학기 거 정도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3학년은 지금 월수금이 앞반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뒷반이 있고, 그 다음에 화목토도 다 있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저희 이제 2학기 중간고사부터 이제 이렇게 네, 성적을 이제 계속 이제 나온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보면 이제 계속 이렇게 100점인 친구도 있고, 여기 챙땡땡 이 친구는 이제 계속해서 네, 100점을 이렇게 맡고 있는 친구고요. 네. 이 친구가 이제 미적분을 하고 있는 친구고, 뭐 저 친구도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했죠. 네, 처음에 와서 이제 주태를 이제 통과를 못하니까 토요일도 오고 일요일도 오고 하다가 이게 딱 적응하는데 보통 빠른 친구들은 한 학기 정도 걸리고, 이제 오래 걸리는 친구는 1년 정도 걸려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이제 본시랑 제시가 유형이 비슷하니까 본시를 잘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본시를 고치고 리플레이를 풀 때 엄청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제시 보기 전에도 다시 공부를 하고, 그런 친구들은 와서 1시간 정도 안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타과목 공부할 시간을 버는데, 이제 초반에 이제 그런 거를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막 시간을 막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좀 적응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없었던 친구들 중에 이제 뭐 새로 이제 이름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런 뭐 김땡땡이나 이런 친구들, 뭐 안땡땡 이런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 왔을 때부터 했던 친구인데 이제 점수들이 올라오는 친구들이거든요. 처음에 없다가 계속해서 이제 1년 정도 하면서 성적이 이제 계속해서 오르는 친구들. 그리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과목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한상 같은 경우 올백도 이번에 2명이나 나왔고, 뭐 이 친구들도 이제 저희 학원 이제 오래 다녔던 친구들이고, 뭐 오륜중 친구도 있고, 막 이름을 말할 수 없죠. 한산중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수학 점수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같이 올릴 수 있게, 뭐 그런, 그러니까 주말에 너무 수학만 붙잡지 않고 균형을 좀 맞춰준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원래 이 친구는 이제 수학은 계속 100점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요 친구인데 2학년 이 친구 요때는 이제 100점을 못 맞긴 했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시간을 좀 이제 공부 방법을 깨달으면서 확보를 하면서 타 과목을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500을 맞은 케이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학 학원이긴 하지만 다른 과목들도 제가 어쨌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신경을 좀 쓰는 편이고, 고등 같은 경우도 요때는 이제 제가 초중에 좀 집중하느라고 못했었는데, 올해 이제 고등을 처음 하면서 보성고 이번 시험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급 최근 제가 알기로 한 5년 안에 정말 제일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희 이제 보성에서 1등급을 나왔고 2등급은 되게 많은데 2등급은 뭐 쓰기가 좀 그래도 자랑까지는 아니고 그냥 2등급 정도는 뭐 나와야 되는 거라서 뭐 따로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1등급은 좀 자랑을 하고 싶어서 썼고 전교 100, 뭐 전과목 100점은 이제 2명이나 있고 네. 그래서 뭐 중위권 친구들이 이제 상위권으로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고 아니면 이제 사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성적이 워낙 잘 나와서 이제 좀 대형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좀 슬플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잘 가르친 거니까 지금 여기 이제 이런 친구들은 이제 큰 학원으로 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잘 배우고 어머니 가실 때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 근데 이제 큰 학원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간 친구들인데 뭐 굉장히 아쉽죠. 저 친구들이 있었으면 당연히 100점 맞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시스템에 맞게 잘 키워서 뭐 이렇게 떠나 보낸 거니까 아쉽긴 하지만 어머니도 되게 감사하시고 해서 올해도 그러면 이제 첫 중간고사를 받고 이런 이제 친구들을 다시 키워서 뭐 저희가 이제 달 끌고 가도 되고 아니면은 뭐 더 이제 큰 물로 보내서 널리 이제 저희 학원을 알릴 수 있게 그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학원에 대한 이제 설명을 마쳤고 네.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뭐 팀장도 했었고 이제 뭐 최우수 강사도 받긴 했었는데 열심히 하는 거는 진짜 자신 있습니다. 제가 뭐 수학을 그 학원에서 제일 잘하고 이런 건 아닌데 당연히 서울대 나오고 뭐 수교과를 뭐 나오는 게 진골이라고 그런 분들이 당연히 잘하시겠죠. 근데 제가 어쨌든 그 학원에서 제일 열심히 했었고 여기서도 이제 주 7일을 거의 이제 애들이랑 살다시피 하고 뭐 어쨌든 열심히 잘 하는 거는 잘 또 저희 선생님들도 되게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고 의욕에 불타있어서 이번에는 진짜 한번 빡세게 시켜서 애들이 정말 이제 좋은 성적을 한번 같이 내보자 이렇게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